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Wait a minut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님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사람이 빠져서 더욱더 다정한 주간 농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현일 위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2023-24 시즌 NBA 바로 오늘 개막했죠? 네, 오늘 덴버 레이커스의 맞대결로 8개월의 대장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덴버와 또 컨퍼런스 결승에서 덴버와 맞닥뜨린 이 레이커스의 맞대결, 그리고 오늘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까지 두 경기가 열렸습니다. 둘 다 서부 컨퍼런스 경기였는데요. 일단은 뭐 덴버와 레이커스 경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땠나요? 줄곧 덴버 너게츠가 앞서 있었습니다. 네, 결국 레이커스를 상대로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따냈는데 니콜라 요키치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29득점,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11개를 기록을 했고요. 레이커스에서는 르브론 제임스가 야투 50% 이상을 기록을 했지만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후반에 아예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무득점에 그치면서 결국 덴버가 홈에서 손쉬운 승리를 따냈습니다. 약간 요키치와 르브론을 보면 역시는 역시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로 진짜 시즌 초반, 뭐 초반도 아니죠, 극초반 데뷔전 그 리그 첫 번째 경기부터 개막전, 개막전부터 대단한 걸 보여줬는데 네. 덴버는 여전히 우승 후보죠, 이번 시즌도. 그렇죠. 뭐 동부나 서부나 사실은 뭐 트레이드나 FA 계약을 통해서 많은 전력 보강 혹은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때의 주역인 멤버들이 거의 다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고든, 마이클 포터 주니어, 요키치, 칼드웰 포프, 머레이, 이 이제 스타팅 5는 다 그대로 있고, 뭐 조금 뎁스가 낮아졌다, 이제 벤치와 주전 선수들 간의 이 간극이 좀 커졌다라는 말이 있어도 일단은 뭐 덴버는 충분히 지금 베스트 5의 멤버들을 또 이제 보충하시는 뭐 레지 잭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우승으로 꼽으면은 아마도 서부에서는 덴버를 꼽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겁니다.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덴버가 비교적 손쉽게 승리를 가져왔다 했는데 네. 레이커스는 모습이 어땠나요? 르브론 제임스가 고군분투하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요키치에 대한 제어가 안 됐습니다. 뭐 데이비스가 있고 또 크리스찬 우드 등등이 또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인사이드의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고요. 사실 이 레이커스가 프리시즌 때는 3점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역시나 또 3점이 뭐 꾸준하게 터지진 않았고, 이 부상으로 빠진 제러드 밴더빌트의 빈자리도 아쉬웠어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또 나머지 선수들이 힘을 좀 내줘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펼쳐졌던 경기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주목한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선은 뭐 케빈 듀란트가 팬들이 있는 경기장에서 워리어스 원정을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기립박수를 또 받을지 여부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크리스 폴이 피닉스 선즈 유니폼을 입고 3시즌 동안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네. 또 개막전부터 친정을 만나게 됐는데 데빈 부커가 32점을 올린 피닉스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빠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08대 104로 꺾고 네. 원정에서 아주 기분 좋게 1승을 따냈습니다. 참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 모습 자체가 참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 기묘한 그림으로 볼 수도 있겠을 것 같은데, 크리스 폴이 합류한 골스는 어때 보였나요? 일단은 공격에서 확실히 메인 핸들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도 뭐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 어시스트를 9개 기록을 했고요. 득점 14점, 리바운드를 6개나 가담을 하는 등 공수의 양면에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필드골에서는 확실히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필드골의 성공률이 27%에 머물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오늘 스테픈 커리가 거의 혼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힘들게 끌고 가는 모양새였는데, 거기서 크리스 폴의 어떤 패싱 게임,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이 뛸 때 생각보다 나오는 시너지가 시즌 내내 좀 볼만하겠다.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뭐 양팀 선수 중에 가장 좀 기분이 묘했던 건 아무래도 케빈 듀란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기립박수 받았나요? 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이제 헌정 영상을 틀었고, 네, 체이스 센터에 모인 워리어스 팬들이 일제히 또 기립박수를 쳤는데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 골든스테이트에서 3년 동안 활약을 했고요. 이 3시즌 동안 백투백 우승, 그리고 본인도
파이널 MVP 2번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워리어스와는 아주 또 뭐 좋은 인연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또 이미 골든스테이트는 듀란트가 떠나자마자 바로 영구 결번을 발표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워리어스 원정 팬들을 만나면서 또 오랜만에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떠난 다음에 그 디그린이 약간 좀 뭐 디스를 하긴 했었거든요. 뭐 우리의 왕조에 너 이제 뭐 숟가락을 좀 얹었을 뿐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사실 약간의 악감정이 있었을지언정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시간 빨라요. 벌써 4년이 지났기 예. 때문에 그때 감정을 갖고선 기립박수를 안 치기에는 네,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케빈 듀란트의 복귀로서는 저는 친정팀 방문으로서는 최고의 시기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악담이 그린이 했으니까 이것도 뭐 역시가 그렇죠. 예, 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면도 없잖아 있지 팬들이 이제 않았을까. 큰 의미는 안 두는 예,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닉스도 서부 우승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나요?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네. 크리스 폴이 떠났지만 이제 브래들리 빌이 들어왔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유서프 너키치까지 포틀랜드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브래들리 빌,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 유서프 너키치로 이어지는 빅4를 구축하게 됐고 이 디안드레 이튼도 뭐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오늘 유서프 너키치가 전반에만 더블 기록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뭐 보드 장악력도 좋고 또 전술에 대한 이해도 자체는 에이튼보다 더 낮기 때문에 뭐 듀란트, 부커, 빌 같은 이 외곽 선수들과 뛰기에는 에이튼보다는 너키치가 더 낫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의 국가대표팀의 멤버죠. 이제 유타 와타나베 선수도 있거든요. 장신 포워드로서 이제 브루클린에 있다가 네 이제 트레이드를 통해서 왔는데 그만큼 외곽 자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활용면에 있어서 피닉스는 이번 시즌을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서부 우승팀 그래도 덴버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다른 팀을 예측을 하시나요? 저는 꾸준하게 네. 덴버를 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꾸준함을 강조하시네요. 네, 네.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네. 이제 레이커스를 계속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덴버가 가장 현실성은 네. 네,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내일은 동부 경기가 열립니다. 아하. 네, 내일은 동부 컨퍼런스 경기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개막전에 아무도 초대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요. 내일은 또 총 12경기가 열리고 뭐 이 가운데는 역시나 보스턴과 뉴욕 닉스 그리고 또 고만고만한 대결이지만 또 인디애나와 워싱턴의 대결. 잠시만요. 그 고만고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네.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뜻이죠. 기대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팬들이라면 이제 지켜볼 만한 진짜 그런 팬들이라면. 매치업.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인가요? 네. 쉬어가야 될 것 같네요. 깊은 애정을 갖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건 보스턴의 경기겠죠. 그렇죠. 네. 테이턴과 제일런 브라운 이 콤비에다가 미러키 벅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드루 할러데이를 데려왔고요. 네, 그리고 또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빅맨으로서 뭐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 선수인데 팀의 주전 포인트 가드와 빅맨을 바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의 화려한 라인업이 뉴욕 원정에서 가동될지 그리고 얼마나 또 활약을 펼칠지 궁금합니다. 자 내일 경기를 쭉 보니까 12경기 중에 웬바니아마 경기도 있네요. 네. 댈러스와 맞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웬바냐마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가 사실 뭐 전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웬바냐마가 NBA 데뷔전을 치르기에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웬바냐마가 일단 저는 좀 궁금한 게 이제 포포비치 감독이 과연 스타팅 라인업으로 기용을 할지 아니면 1쿼터 뭐 한 중후반쯤에 바꾸면서 팬들의 어떤 뭐 기립박수를 또 이끌어낼지 좀 굉장히 그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일단 주전으로 소개를 하면서 좀 이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그래도 공식 데뷔전이니까요. 네. 그 웬바니아마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사실상 그 웬바니아마 기대주, 네. 딱 기대주다라는 평가가 우리가 이제 웬바니아마 프리시즌을 치르면서까지는 평가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스탯을 나온 걸 보면은 평균 출전 시간에 비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떠세요? 기대치가 어떻게 더 높아지셨나요? 아니면 어떠세요? 저는 딱 기대했던 만큼. 딱 기대했던 만큼. 네. 저는 어떻게 좀 괴물로 변해갈까. 네, 저는 좀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사실 프리시즌의 기록을 뭐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웬바냐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농구에 대한 이해도나 기술이 생각보다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감독이 그렉 포포비치라는 점에서 네. 저는 웬바냐마의 루키 시즌 기록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경기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밀워키입니다. 릴라드를 영입한 밀워키의 첫 경기는 언제 펼쳐지나요?
미러키 벅스와 필라델피아 경기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 열립니다. 펼쳐지죠. 네, 모레 이 두 팀은 가장 늦게 출발을 하는데 또 라이벌이라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와 만나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제임스 하든이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미러키 벅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대진이라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또 지난 시즌 MVP죠. 조엘 엠비드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막전 경기를 또 쉽게 내주지는 않으려는 필라델피아의 의지가 좀 보일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우리 시간으로 아침 8시 반에 경기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아침 식사하고 출근하신 다음에 딱 해서 도착하실 때쯤이면은 지금 치열하게 아마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동부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일반적인 예측이라면 우승 후보로 미러키와 보스턴을 꼽을 것 같은데 혹시 두 분께서는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애미도 좀 얹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예. 마이애미를 꼭 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필라델피아는 제임스 하든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 현지에서 내다보듯이 저는 녹색 대전, 미러키와 보스턴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팀들은 조금은 격차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부와 서부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변수는 동부가 더 커 보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동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제임스 하든의 거취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보스턴 셀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포르징기스랑 혹은 이제 지루 할러데이처럼 좀 잔부상이 많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가장 그 태풍의 눈은 제임스 하든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제임스 하든을 매물로 어떤 대가를 받아오면서 조엘 엠비드가 지금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엠비드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엠비드도 지금 뭐 트레이드 그러니까 팀을 옮길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올 시즌의 필라델피아 이 구단주 및 이 수뇌부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이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단신들도 전해드리면요. 그 미러키가 아데토 쿤보와 3년 계약 연장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와. 네, 사실 이 야니스가 2024년까지는 연장 계약을 뭐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릴라드를 데려오면서 또 본인의 생각도 바뀌었고 이제 릴라드를 비롯해서 이제 주전들의 이 활약 타임라인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죠. 3년 내에 어떻게든 또 우승을 추가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좀 싸게 했죠. 이 정도면 많이 싸게 했어요. 2,500억 뭐 고작 2,500억. 예, 뭐 추가 옵션도 이것저것 붙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예. 2,500억 있으면 뭐 하실래요? 예, 저요? 글쎄요, 상상도 안 되네요. 예. 야, 이게 보통 바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월급쟁이들의 생각의 한도가 한 15억 정도거든요. 야, 이게 얼마나 싸게 해줬는지 2,500 정도면 그러니까 2,500억은 이게 딱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로써 NBA 드디어 몇 달 동안 우리를 즐겁게 해줄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네. 이번 시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은 NBA 좀 더 즐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적생들 혹은 이제 루키들의 활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루키 대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웬반야마를 비롯해서 뭐 브랜든 밀러, 스콧 핸더슨처럼 이제 웬반야마에게 가려진 좋은 루키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적한 선수들, 뭐 릴라드라든지 혹은 포르징기스, 뭐 지루 할러데이, 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동을 경험한 선수들이 과연 그 새 소속팀에서 어떤 존재감을 내보일지 이 부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BL 이야기도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KBL 경기는 없네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때문에 수요일에는 KBL 경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관장이 타이페이 푸본과 만났는데 1쿼터에 배병준 선수가 3점 4개를 집어넣었어요. 네, 이런 고감도 활약 속에 아주 우수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손대범 기자가 오늘 생방송 빠지고 여기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양 현장에서 네. 또 취재차 가 있는데 글쎄 뭐 취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누가 불러서 가는 거죠? 초대해서 가는 거죠? 아무도 안 부르는데 그냥 혼자
불청객처럼 가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경우가 더러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네, 일단은 가 계시고요. 일단은 네. 뭐 경기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선전이었고요. 타이베이 푸본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98대 77로 안양 정관장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21점 차 승리. 알겠습니다. 동아시아 슈퍼리그에 대해서 조금은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는 이제 EASL이라고 네. 이제 통칭을 하는데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그러니까 중국은 없습니다. 네. 네, 이 네 가지 나라에서 동아시아 주요 리그 챔피언이 경쟁을 하는 국가 클럽 대항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 막을 올렸고요. 또 내년 2월 7일까지 이제 홈과 원정을 오가는 방식으로 조별 예선을 치르고 경기는 매주 수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이제 남자 프로농구는 수요일에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각조 상위 두 팀이 진출하는 파이널 4는 내년 3월 8일부터 10일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상금이 꽤나 셉니다. 네, 우승팀에게는 상금이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네, 100만 달러. 준우승팀이 50만 달러, 3위가 25만 달러니까 네. 동기부여가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죠. 100만 달러면은 지금 환율이면 13억 네, 5천입니다. 13억 14억 정도 세금을 떼고 받겠죠. 네, 지금 PD가 여기는 계산되는 금액인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네. 대출 갚고요. 뭐 이 정도 예. 계산이 됩니다. 저희는 신도시에 집 하나 사고요. 네.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500억. 네, 차도 하나 바꿀까요? 알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슈퍼리그 정관장이 지난 시즌 우승팀이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제 올 시즌 2연패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1차전을 이미 치렀습니다. 네. 오키나와까지 가서 일본 류큐와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아쉽게 79대 80으로 졌습니다. 김선영 점차.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외국인 선수 2명을 쓸 수 있지만 또 오세근 선수도 거의 뛰지를 못하면서 맞아요. 결국 한 점 차로 아쉽게 졌습니다. 네. 이게 시즌 중에 이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체력적인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즌도 많이 앞두고 있고 각 팀에서 이번에 좀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게 대표팀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그렇죠.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대표팀에 차출이 됐던 SK로 치면은 뭐 김선영 선수나 네. 그리고 오세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적을 했고 또 부상이 또 있었고 그런 면들 보면 이제 컨디션이 떨어진 컨디션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면서 이 컵 대회나 이런 이슬 같은 이제 대회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구단에서는 체력적인 관리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네. 참 좀 어렵네요. 이게 사실 또 국제 경쟁력을 생각하면 농구의 큰 판으로 생각하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죠.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시즌 성적을 생각하면은 많이 부담되는 게 또 사실이고. 근데 사실은 적극적으로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슈퍼리그에 출전하는 두 팀이 지난 주말 KBL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재밌었어요. 이 경기 재밌었어요. 네. 사실 뭐 SK가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3쿼터까지는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이 자밀 원희의 활약이 엄청났습니다. 네. 46득점에 리바운드 11개를 걷어냈는데 네. 이 자밀 원희가 사실 뭐 체중 관리가 안 돼서 좀 부진했던 시즌도 있었지만 마음을 잡고 몸을 만든 원희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걸 무서워. 네, 네. 개막전부터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뛰었냐면 3쿼터 중반에 이 전희철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는데 벤치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봤어요. 예. 네, 이제 짤막한 짤이 나왔는데 그 정도로 체력을 완전히 소진했던 정말 멋진 경기였고 원희가 왜 원희인지 SK에서 왜 원희를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지 아주 뭐 유감없이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썸네일이 그거였어요. 원희야 넌 누워도 인정.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틀 연전이었거든요. 네. KT를 상대로도 26점을 넣었는데 야, 이틀 동안 72점을 넣은 거죠. 72점. 네. 약간 분풀이 하듯이 진짜의 그 아쉬움을 털어낸 것 같습니다. 음흠. 특히 이 경기는 이제 오세근 더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죠. 네, 오세근 선수가 안양을 원정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이었죠. 네, 네, 원정 선수. 맞아요. 네, 1쿼터는 득점을 못 올렸고 2쿼터에 3점 그리고 총 24분을 뛰면서 8득점에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5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SK 데뷔전도 상당히 무난했었고 또 오세근 선수가 KGC 시절까지는 3점을 넣으면 이제 세리머니를 했었는데 이날은 아무래도 친정을 만나다 보니까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또 친정팀에 대한 예우였고 뭐 아들에게는 또 양해를 구했겠죠. 아들과 한 약속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경기에서 좀 재밌었던 점이 안양 팬들이 이제 오세근을 응원하는 모습이 좀 많은 점을 시사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어떻겠어요. 네. 사실은 마음이 저는 안양 팬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렸을 때 농구를 처음 접했을 때 오세훈 선수를 좋아해서 지금 성인이 된
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안양의 농구 팬들에게는 상징적인 인물이고 은퇴를 당연히 안양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많은 팬들이 그 선수가 색깔은 똑같지만 이니셜이 다른 옷을 입고 원정을 왔다. 마음이 좀 착잡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응원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우승 직후 시즌에 팀을 떠났기 때문에 네. 더더욱 그럴 테고 네. 또 뭐 그동안 뭐 이재도 선수도 있었고 이정현, 뭐 박찬희, 뭐 문성곤 선수도 팀을 떠났지만 그렇죠. 오세근 선수가 가장 오래 뛰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양 팬들에게는 참 어떻게 본다면 고맙지만 또 되게 미안하기도 한 선수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오세근 김선영 효과일까? SK는 개막전부터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원희가 첫 두 경기에서 72점 넣으면서 2연승을 이끌었고 또 바로 직전 경기에서는 고양 소노를 상대로 치열한 접전 끝에 또 승리를 따냈습니다. 3연승을 새겼고 컵 대회 치렀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본까지 원정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리그에서 가장 많은 3경기를 치렀는데 이걸 다 이겼거든요. 네. 그만큼 이 SK의 로스터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SK에 주목할 만한 점은 이게 지금 완전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아직은 좀 맞춰가는 과정인데도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위력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원희가 3경기 평균 기록이 34득점에 리바운드 13개고요. 네. 오세근, 김선영 두 선수도 뭐 플레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안영준 선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뭐 허일영, 송창용 30대 중반 넘어선 선수들이 이 맹활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롭게 데려온 이 고메즈도 펄펄 날고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오재현 선수도 지난 소노전에서 상대가 3점을 버렸는데 3점을 3개 꽂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 SK가 선두로 치고 올라섰습니다. 지금 원희가 3경기 평균 34점인데 이 KBL이 NBA보다 경기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걸 NBA로 환산하면 거의 경기당 50득점입니다. 와.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까지 이어질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무서운 점은 아까 계속 뭐 주지하다시피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희를 뒷받침할 선수들이 두텁다는 거죠. 이쪽은. 그렇죠. 예. 그렇죠. 원희가 득점을 많이 해도 국내 선수들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각 팀당 지금 이제 KBL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1경기, 많게는 3경기 정도 치른 상황인데 역시나 뭐 우승 후보들이 출발부터 기세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K가 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KCC 같은 경우에도 부산 데뷔전에서 이 수원 KT를 이겼고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또 승리를 따내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KCC도 이 부산에서 새롭게 또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승 후보를 꼽으면서 손대범 기자 같은 경우에는 KCC를 좀 무난하게 꼽았었는데 조현일 위원이 약간 이제 도발적인 성격으로 LG를 꼽았는데 LG가 2연패입니다. 네, LG의 출발이 네. 상당히 지금 좋지 못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2연패 늪에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새로 영입한 양홍석 선수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고 또 지난 시즌 루키였던 양준석, 올 시즌 루키인 유기상 선수, 그다음에 또 3년 전에 맹활약했던 이승우 선수까지 연건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시나요? 두 경기만 또 입장을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뭔가 LG 뭐- 연건들이 뭐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에서 좀 자신감은 많이 빠졌네요. 네. 네. 두 경기 보고 나더니 약간 좀 저희가 뭐 정말 속마음을 한번 내비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뭐 이제 바꾸면은 마이크 내리고 네. 제가 두 분과 내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공지사항 게시판에 한번 올리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경기들 주목해 보면 농구 팬들 좋아할까요? 이번 주 아주 재밌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SK가 현대모비스 그리고 가스공사가 만나게 되는데 현대모비스도 사실 강팀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KCC는 원주 DB와 네. 또 화려한 로스터 싸움을 벌일 예정이고 저는 손호 첫 승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 네, 손호가 빨리 살아나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손호 SK랑 잘 싸웠거든요. 네. 아쉬운 모습 보여줬었는데 첫 승 빨리 올리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